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한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잠깐의 여유, 네, 잠깐의 티타임? 티타임?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1부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2부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달 내용을 좀 들으셔야, 좀 알고 계시면 이번 달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고요. 네, 그러나 지난달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 달 것만 들어도 알차게 제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만 네, 지난달 거 너무 재밌었다는 거. 네, 꼭 들어보세요. 네, 너튜브에 잘 업로드되고 있는 걸까요, 혜수 PD님? 아마도 그렇겠죠? 네, 당당하네. 네. 보통 지각을 많이 해서 올리는 거를 제가 한 번씩 맞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 조금 올릴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더 잘하고 싶고 해서 조금은 이 소재로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마음 먹고 온 만큼 이야기를 더 펼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달에 저희는 그 책 중에서 사라져가는 음식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냥 다 했거든요. 이 책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라져가고 있는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하여 이 위기 상황에서 날씨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더 이상 그동안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의 달력으로는 지어지지 않는 재배되지 않는 그런 작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사라져가는 음식들이란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사라져가는 음식들은 산업화 속에서 다양성을 오히려 잃어가는 세계화 속에서 다양성을 오히려 잃어가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더 씌워진 회귀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여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튜브에서 꼭 뷰포인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제가 이 단어가 왜 이 단어지 했던 것들 잘 몰라서 무지해서 잘 몰랐던 것들을 공부를 한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 궁금해요. 녹색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혜수 PD님?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또 좀 상상이 되세요? 녹색혁명 뭘까? 녹색혁명이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뭔가 이제 자연이랑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뭔가 기후나 아니면은 농업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런 개념이 왜냐하면 지금의 그린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캐치프레스에서 그린은 생태적으로 뭔가 지켜나가자 보호하자 뭐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특히 혜수 PD나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녹색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데 네. 세상의 녹색혁명은 식량의 생산력을 급속하게 증대를 한 변곡점에 있는 농업상의 모든 개혁을 의미합니다. 완전 거꾸로네요. 네. 근데 여기서 식량 생산량을 어떻게 급속하게 늘릴 것이냐 했을 때 쓰이는 그 학문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유전학인 거예요. 유전학의 발달이 가져온 식량의 급속한 증대로 인한 변화가 녹색혁명이었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GMO가 녹색혁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이 유전학으로 뭔가의 이 식량 생산을 이게 끌어올리려면은 빨리 자라야 되고 많이 자라야 되고 이거 두 개가 목표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빨리 자라게끔 많이 열리게끔 하게 씨앗을 설계를 해놓은 거 유전학적으로 이게 녹색혁명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더 깜짝 놀라는 내용들 더 많다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제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만들어진 씨앗들이 이게 작용 반작용의 효과겠죠. 싹을 틔우고 재배하는데 웬걸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 써야 되고 엄청난 양의 화학 비료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학 비료 여러분 인간이 유전학까지 건드려 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씨앗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올라왔는데 화학 비료 당연히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질소를 고정해서 액체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심지어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까지도 기술이 갔다고 합니다. 지금 논밭에 뿌려지는 화학 비료가 질소 비료가 다 네.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유전학으로 빨리 자라고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 씨앗을 개발을 했는데 막상 또 이 화학 비료랑 만나니까 세상에 너무 키가 많이 크는 거예요. 네, 너무 키가 많이 크고 알곡도 무거워져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도 벼밭에 쓰러져 있는 그 벼 보면은 자연적인 것 때문에 기후 재난인 논과 아유 저긴 질소를 너무 많이 썼어라고 얘기하신 논이 농민들 눈으로는 구분이 가시는가 봐. 저는 구분이 안 그냥 가는데. 쓰러졌는데 구분이 가요? 네, 아. 제가 막 논에 쓰러져 있는 거 딱 네. 사진 막 찍고 있었어요. 또 우리 기후 재난이 또 휩쓸고 갔구나 했는데 지나가는 농민께서 여기는 질소 많이 줘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체 구분하시는 거야. 무튼 질소를 너무 많이 쓰면은 이렇게 알곡이 너무 무거워져서 이렇게 쓰러진답니다. 아. 곡물들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키가 덜 자라는 종자를 찾는 거예요. 아, 쓰러지니까 아예 키를 낮춰버렸군요. 키가 생각보다 비료를 많이 주고 네. 물도 많이 주고 유전학적으로 변형을 해놓으니까 너무 많이 자라는 거야. 두 개가 만나서. 아, 그러면 처음부터 작게 자라는 종목을 이게 질소를 많이 넣어서 키우면은 적정량의 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을 하시게 된 건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미국 농무부가 수입이 아니라 수확한 네. 난쟁이 밀. 이라고 부르나요? 네, 난쟁이 밀이라고. 이건 학명이에요, 여러분. 학명이에요. 깜짝이야. 그 난쟁이 밀을 그때 당시에 네. 일본이 전쟁 직후에 미국령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 농무부가 이 난쟁이 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멕시코의 과학자 손에 들어갔고 이것이 개발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밀이 됐고 이 밀은 멕시코 밀 수확량의 3배가 늘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밀을 주식으로 하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이 종자를 선택을 했고 또 선택됐군요. 네, 또 선택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선택한 것들이 살아남는 종자다. 네, 이 얘기는 지난달 한참 털어냈습니다.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지난달 거 혹시 못 들으셨으면 꼭 너튜브에서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밀이 예견이 막 됐던 기근들을 예방할 수 있었대요. 그런 효과가 있었겠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 밀이 네. 냉전 치하에서 이 녹색 혁명은 저개발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도구가 됐다고 합니다. 식량을 해결해줘서. 네. 그래서 이 밀을 개발한 노먼 볼록이라는 이 과학자는 10억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여 1970년에 무슨 상을 받았다? 노벨 평화상이요? 네, 여러분 네. 지금 한참 한국이 뜨겁죠.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탄생을 함으로써 노벨상에 대한 그 어떤 주목도가 이렇게 높은데 세상에 녹색 혁명을 이끌어낸 과학자인 노먼 볼로그가 화학상도 아니고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10억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은 평화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쵸. 10억 명이면 지금 인도 인구 전체 네. 뭐 거의 중국 인구 전체의 뜻하는데 우리가 지금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5천만 명이요. 여러분 죄송해요. 발음이 나빴네요. 5천 명이라니요. 5천만 명이요. 네. 그래서 와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깜짝 놀랄 만한 그러네요. 뒷이야기. 아니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긴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어쨌든. 정확하게 이것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득할 건 득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 사실 당시면 네. 저희 세대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도 배가 고플 것이다라고 선뜻 그런 그려지는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런 업적인지가 솔직히 막 와닿지는 죄송해요 않아요. 그게 진짜 솔직한 말씀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죠. 네, 머리로는 네. 이해돼요. 10억 명 숫자가 막 그러니까. 10억 명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세대가 아니 어떻게 여기에다 노벨 평화상을 줄 수 있어라고 의문이 감히 던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는 배고픔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작물을 넉넉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당연히 다양성이란 것을 희생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다양성을 희생시킨 결과가 어쩌면 이제 해수 PD랑 저희 세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녹색 혁명이 이런 뜻이었어라고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양성을 파괴한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결과이느냐? 아까 그 뭐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큰 장치로서 녹색 혁명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로서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 금융 시스템이 박살나면서 웬걸 금융 시스템이 박살나는데 기록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우리 3대 곡물 뭐다? 쌀, 밀, 옥수수. 네. 갑자기 순서가 왜 바뀌었어요? 스피디님? 네. 네, 밀, 쌀, 옥수수 3대 옥수수 가격이 기록적으로 3배 이상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뭐 기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와 뭐 특파원 보고서 이런 거에 막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수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졌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못 사서. 네.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 아랍 사회에서의 이건 혁명이죠. 폭발하게 하는 그런 긴장감을 불어넣는 그것이 밀쌀 옥수수 가격의 갑작스런 치솟음이다. 시위와 항의가 벌어져서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네. 티니지와 이집트 정부가 전복이 되고 시리아에서 분쟁이 터졌다. 네. 아까는 뭔가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녹색혁명이었는데 녹색혁명이 쌓인 결과물들이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죠. 독점하고 네. 밀쌀 옥수수 풍요 속의 빈곤이죠. 사실은 분명히 잉여 농산물이 많은데 가격이 치솟고 이게 잉여 농산물을 밀쌀 옥수수 다 저장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철 채소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저장성이 높은 작물들을 식품 대기업들이 창고에 꽁꽁 싸매고 있다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들은 왜냐하면 곡물 같은 경우에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손에 꼽는 회사들이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풀거나 시장 가격이 너무 낮네 그러면은 다시 창고에 넣어놓으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무섭죠. 네. 녹색 혁명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다른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2의 녹색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웬걸?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녹색 혁명을 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기아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언정 그게 불러온 산업화와 독점 시스템이 계속 이런 반대급부를 가져오니까 그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노먼 볼로그 그 선생님의 노벨 평화상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다음 세대는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고요. 네. 그래서 제2의 녹색 혁명은 필요하고 이 제2의 녹색 혁명은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식량 자급률과 관련돼서 제가 해수 PD님에게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자, 숙제를 잘 해오셨나요? 네, 숙제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식량 자급률을 조사하라라고 하셔서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에 대해서 일단 검색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3개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곡물 자급률이 19.5%였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농민신문에 보니까 쌀 자급률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의 비중을 짚어주면서 2022년에 쌀과 밀과 옥수수와 콩의 자급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전체 2022년까지 자료가 있는데요. 사료용을 제외하고 그 생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생체중과 건체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렸을 때 말고 수분이 있는 상태의 기준을 살펴봤을 때 쌀의 식량 자급률은 104.8%, 밀의 식량 자급률은 1.3%, 옥수수의 식량 자급률은 4.3%였다고 합니다. 네. 콩은요? 콩은요. 28.6%입니다. 네. 그러면 주요 곡물들의 합계 그 주요 식량 식량 곡물이요. 네. 식량 자급률은 몇 퍼센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요 곡물 4개를 합친 식량 자급률이요. 여기 합계 나와 있는 게. 주요 곡물 이거 합친 건요. 네. 쌀과 보리쌀, 밀, 옥수수, 콩 그리고 서류라는 뭔가 저는 낯선 작물인데요. 그 작물과 기타 작물을 합친 작물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합계가 49.3%라고 되어 있습니다. 49.3%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세수 PD님? 식량 자급률이요? 네. 49.3%. 일단 49.3%라는 수치가 지금 봤을 때 쌀은 104.8%인데 나머지 수치들이 너무 낮아서 이 수치만 가지고 저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지점은 좀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식량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확실히 그래도 못해도 80% 정도까지는 높여야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가면서 그 배고픔을 모르는 네, 그 상황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제2의 녹색 혁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식량 자급률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다라는 걸 전달하냐면 녹색 혁명의 첫 번째가 유전학의 발달로 인한 과학의 영역이었죠. 어떻게 네. 보면은 기아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없애는 게 급선무였던, 그래서 과학의 힘을 빌렸던. 근데 지금도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또 과학의 힘을 빌려서 또 유전적으로 변형식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심어서 하는 방식, 대량으로 심어서 하는 방식은 이미 첫 번째 녹색 혁명에 나타난 결과물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일단 다음 세대인 저의 입장, 다음 세대의 한 명 중인 다음 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중에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는 이전에 있는 녹색 혁명에 대해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거 보니 그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어쩌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프타라는 그 무역 협정을 맺은 이후에 네. 멕시코는 국민 건강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프타 도입 이후에 멕시코에는 아까 그 각종 쌀은 미국의 쌀도 짓고 있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네. 그것이 멕시코 국민 전체의 건강 지표를 떨어뜨렸다라는 지표가 이미 있어서 2007년도의 이야기예요. 있어서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또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세계 무역으로도 이 기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는 그 이미 녹색 혁명을 해낸 미국의 사례를 따와서 무역으로서 그들의 음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국민 건강 지표가 떨어진다든지
오히려 잠식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2의 녹색혁명은 과학의 힘을 빌리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세계 무역 방식도 무역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도 뭔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게 이미 지금 상황에서의 진단이라고 보고, 그러면 기아 상태에 놓이거나 건강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급률을 올릴 수밖에 없다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어떻게 식량 자급률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야 되고, 이것은 정책적 영역이고, 정책적 영역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의 영역이고, 공동생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달에.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오히려 과학이 아니라, 과학은 빨리 뭔가 개발을 하고, 물론 여러분 제가 그 유전적으로 맞는 형태의 그 씨앗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섬세한 노력들을 하고 본인을 희생하고, 이걸 발견한 그 과학자들, 씨앗을 지킨 과학자들은 굶어 죽은 사람들도 몇 명 있대요. 왜요? 이 연구에 몰두하고. 너무 몰두해서요? 밥을 안 먹었나요? 모르겠어요. 아. 그런 사례들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들의 그 노력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과학의 한계는 이미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무역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녹색혁명은 전 세계가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이 사라져가는 음식들을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쌀 빼고는 식량 자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죠. 네. 예, 주요 곡물조차도. 네. 네. 소수 1단위예요. 10%도 안 돼요. 어떤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일부 이야기, 식량 자급률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 제2의 녹색혁명은 식량 자급률이다. 라는 주제를 던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의 Good and Great 들으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m good, I'm great, I work, get paid, thank God, all day 나는 좋아 난 멋져 하루 종일 10번을 되새기는 주문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난 이겨내고 있어 I'm good, I'm great, because I'm grateful I'm good, I'm great, because I'm grateful 눈 떠 아침 기다리는 미션 거울 속에 졸린 나를 보면 커피만이 내가 사는 reason 서둘러 도로 위에 몸을 싣다 세상이란 불규칙한 퍼즐 자칫하면 길을 잃는 전국 땡 하고 끝났으면 하는 오늘 It's a whole new vibe 또 외쳐본다 다 놔버리고 싶은 날 한두 번이겠어 다 알잖아 그토록 원해왔던 선택한 이 길이 쉬울 리야 I'm good, I'm great, I work, get paid, thank God, all day 나는 좋아 난 멋져 하루 종일 10번을 되새기는 주문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난 이겨내고 있어 I'm good, I'm great, because I'm grateful I'm good, I'm great, because I'm grateful Stop 미리 걱정과 feeling jump 낙하산을 타고 창문 밖 일탈하는 상상 혹은 3시간쯤 잠수타 뭉툭해진 날 느낀 건 세상 위에 내가 많이 쓰인 것 Right 전부 감사하지만 가끔 도망치고 싶은 거잖아 마음